디젤 기관의 연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까지는 우리가 가솔린에 대한 연료의 성분을 보고 또 연소 상태를 봤는데 이번엔 디젤입니다. 경유예요, 경유. 자, 구비 조건이 고형 미립이나 유해 성분이 적을 것. 우리 그 디젤들은 연소를 시키고 나면은 그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는 그 매연가루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휘발유보다 아까 보셨죠? 정제 과정에서 휘발유를 뺀 나머지 원유에서 걸러가지고 디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휘발유보다는 좀 저급이겠죠. 그죠? 그래서 값도 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형 미리면 유해 성분이 좀 그래도 좀 적어야 되겠다. 나오지만 그 다음에 발열량이 커야 되겠다. 일단 발열량이 커서 최대한의 효과를 봐야 되겠다. 적당한 점도가 있을 것. 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디젤 기관들은요. 전기적인 방전을 위해서 연소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디젤 경유는 자기 착화예요. 자기 착화 온도가 몇 도? 약 350도에서 370도씨 정도가 되면 스스로 불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디젤 기관들은 공기만 흡입을 해서 압축을 합니다. 그러면 공기를 압축하면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 그때의 경유를 노즐을 인해서 뿜어주는 거야. 뿜어주게 되면 착화가 돼가지고 불이 뻥 하고 붙어버리는 거야. 점화블로가 없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관들을 보면은 가솔린 기관들은 헤드를 열어보면 연소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볼록해서 육안으로 확인이 돼. 연소실이. 그러나 디젤 기관들은 어느 정도로 압축이면 약 20에서 25, 5대 1 정도의 압축비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기껏해 가솔린은 9대 1 정도의 압축비를 갖고 있는데 디젤들은 이렇다고. 그러니까 25대 1로 압축을 시켜버리니까 얼마만큼 많이 압축을 하겠어요. 그래서 디젤 기관들은 헤드를 딱 열어보면 헤드에 연소실이 없어요. 그러면 연소실이 어디 있어? 헤드가 빤빤해. 그리고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이 피스톤에 아주 얇게 연소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축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만큼의 공간이 없이 그냥 밋밋한데 이 피스톤에 약간의 공간이 있어. 요게 연소실이야. 그러니 공기가 엄청나게 압축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온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그죠? 약 600도씨에서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350에서 370도 되면 불이 붙는 경유를 뿜어버리니까 스스로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이 꽝 되는 거야. 그러나 이 노즐이라든가 이 연료를 갖다 쏴주는 이런 기관들의 그 부속들이 상당히 정밀해야 되겠죠. 엄청난 압력. 예를 들어서 막 1200kg 센티스퀘어 정도의 압력까지도 막 올라가는데 이렇게 압력을 만들려면 기계 부속 자체가 펌프가 굉장히 정밀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 불안자라고 하는 인젝션 펌프라든가 또는 요즘에 나오는 고압 펌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밀합니다. 나중에 우리 디젤 따라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그 정밀한 부분에 윤활을 해줘야 되는데 연료 자체가 분산을 해주는 그런 기계 부품에서 윤활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뭘로 해야 돼? 천상 이 기름 자체인 이 경유 자체가 윤활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해줘야만이 기계 파손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경유를 보시면 약간 미끈미끈하죠. 약간의 찐덕거림도 있고 휘발유는 금방 날아가 기화돼 버리고 그래서 뻐덕뻐덕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때가 묻은 것들은 휘발유를 닦아주면 잘 닦이죠. 녹여서 산화시켜 버리니까. 그런데 이 경유는 오히려 그 반대로 미끈미끈하고 찐덕거리고 발라놓으면은 산화가 안 돼요. 그냥 있다고. 한참 오랜 시간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요즘도 다 있죠. 이렇게 먼지 털이개 있죠. 먼지 털이개. 이 먼지 털이개를 사가지고 딱 보면은 약간의 기름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오랜 시간 하면 날아가. 근데 운전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먼지 털이개를 하나 사면은 경유를 발라요. 경유를 막 발라놔. 산화가 잘 안 되니까 경유를 발라놓고 햇빛에 말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의 경유 성분이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차를 닦으면은 먼지가 깨끗하게 닦이고 오히려 차에 광택까지도 번쩍번쩍 납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먼지 털이개 사면 그냥 닦으면 차에 뭐 이상한 거 묻죠. 그 다음에 먼지도 정전기가 일어나가지고 오랜 시간 되면 정전기는 해서 오히려 먼지를 갖다 한 구조로 막 밀어붙여. 그런 현상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먼지 털이개에다가 경유를 좀 발라서 햇빛에다가 하루 정도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해 보시면 오히려 정전기도 안 일어나고
차체 표면도 깨끗하게 닦을 수가 있어요. 요건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런 기계적인 것들이 연료가 들어가서 마모되지 말라고 연료 경유 자체에 윤활 성분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점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밀봉작용을 해서 연료 압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유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된다. 가장 취약한 게 바로 뭐냐면 수분이에요. 수분. 물론 불순물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불순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지라든가 뭐 이런 게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조심스러워야 될 게 바로 이 수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휘발유는 기화가 돼요. 휘발성이니까 기화가 잘 돼. 그런데 이 디젤들은 기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물보다 또 어떻게 돼? 물보다 가볍지만 그래도 기화성이 없기 때문에 겨울철에 여러분들 연료 탱크에 기름을 이만큼 채웠어. 그런데 기름을 겨울철에는 연료를 많이 채우고 다니는 것이 좋다고 하고 여름철에는 조금 채우는 게 좋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온도 차가 있잖아요. 바깥의 온도와 탱크 안의 온도. 그래서 결로 현상이 일어나. 연료가 없으면. 결로 현상이 나면 여기 물방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물방울이 이 밑으로 들어가면 기름이 가벼우니까 이 위로 떠요. 그 다음에 물은 이만큼 밑에 채워진다고. 이렇게. 수분. 그래서 디젤 기관들은 연료 필터에 반드시 수분 분리기가 있어요. 이 고압을 만들어내는 펌프라든가 노즐이라든가 인젝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들에 마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연료 필터 자체에 수분 분리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료에 섞여져 있는 수분을 필터에서 걸러주게 만드는 건데 이 자체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겨울철에는 연료 탱크에 연료를 가득 채워서 결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운전자가 또 차량 관리자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참고적으로 이건 디젤 들어갈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수분이 들어가면 아주 쥐약입니다. 수분 절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폭성이 클 것. 폭발의 정도가 좀 커야 된다. 그 다음에 인화점이 높고 발화점이 낮을 것. 발화점이 낮다는 얘기는 불을 갖다 댈 때 쉽게 붙는다는 얘기고 인화점이 높다는 얘기는 스스로 인화점이 갖다 댔을 때 그 점이 높아서 경유하고는 휘발유하고는 정반대니까 그 정도에서 인화점이 높아야 되고 발화점이 낮아야 된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한성이 클 것. 추운 겨울에도 잘 견딜 수 있어야 돼. 온도가 떨어져도. 그 다음에 온도 변화에 따른 점도의 변화가 적을 것. 여름철, 겨울철에 따라서 연료가 찐덕거리고 묽어지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소 후에 카본 생성이 적을 것. 그러나 특성상 디젤 경유의 특성상 카본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보통 4만에서 5만 정도 킬로미터를 뛴 자동차들을 보면은 흡기 매니폴드에서부터 연소실의 흡기 밸브까지 타르가 육안으로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내가 수업 진행하면서 사진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떡이 져가지고 구멍이 거의 막힐 정도로 꽉 떡이 져요. 왜 그럴까? 요새는 기관에서 이 배기가스로 나가는 유해 성분을 줄이려고 재연소시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EGR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배기가스에 나가는 미연소 가스를 다시 흡기 쪽으로 일부를 돌려보내서 태우다 보니까 배기가스에 나가는 그 카본이라든가 끓음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오랜 시간 약 4만에서 5만 정도부터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찌다 보면 이 흡기 매니폴드에는 새로운 공기만 들어가야 되는 통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놈의 EGR 시스템 때문에 여기 카본이 떡지덕지 껴요. 그래서 그거를 정기적으로 분리를 해서 깨끗이 청소를 해주고 끼워주다 보면 흡입 효율이 좋겠죠. 그 다음에 연소 상태도 좋아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연료 소비율도 적어지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5만 킬로 주기로 해서 흡기 매니폴드에 클리닝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료도 아끼고 출력도 높여주고 해야 되는데 이 디젤 특성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디젤 들어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휘발유에서는 옥탄가라는 것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 디젤은 경유는 옥탄가라고 안 그럽니다. 세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탄가란 디젤 기관 연료의 착화성, 불이 스스로 붙는 정도를 어느 정도에서 불이 붙는가는 것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세탄가라고 합니다. 착화성이 좋은 세탄과 착화성이 아주 나쁜 알파 메틸 납탈린을 갖다가 혼합을 시켜서 그 비율을 봐가지고 이게 세탄, 이 경유는 세탄가가 얼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도 옥탄가 공식하고 똑같죠. 그죠? 세탄 플러스 알파 메틸 나프탈린을 세탄을 나눠서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이 공식도 직접적으로 옥탄가라든가 세탄가를 구하는 계산 문제 정도는 없어요. 너무 간단하고 그냥 형식화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만 알면 되냐면 공식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옥탄가 구하는 공식, 세탄가 구하는 공식. 그다음에 개념. 휘발유는 옥탄가, 디젤 경유는 세탄가. 이렇게 구별할 정도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젤을 가지고 이제 연소시켰을 때 연소 과정. 요 그래프가 시험에 또 가끔 잘 나옵니다. 기능사 보시는 분들은 요렇게 모양만 보시고 요 위에 부분만 보면 되는데 산업기사 보시는 분들은 요 구간별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간이 있는데 먼저 디젤 연소 과정에서 착화 지연 기간이라 해서 연소될 때에 크랭크 각도입니다. 이쪽으로 나가는 게. 그 다음에 이쪽은 압력의 변화예요. 압력.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은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소 과정이 크랭크 각도고 여기는 압력인데 착화 지연 기간을 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가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A, B, C, D, E까지 지금 구별을 해놨는데 각 구간별로 각도와 압력의 변화에 따르는 곡선 그래프가 있어요. 그때 구간마다 다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무슨 지연 기간, 무슨 기간, 무슨 기간. 그랬을 때 여기서 A부터 B까지 기간, 이 연소 준비 기간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불이 막 붙기 직전 그때 우리가 착화 지연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분사된 연료의 입자가 공기의 압축열에 의해서 증발해가지고 연소를 일으키기 바로 그 직전까지의 시간, 요거를 우리는 착화 지연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때 착화 지연 기간은 보세요. 1000분의 1에서 약 1000분의 4초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야. 그때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 착화 지연 기간이 길면 이게 노킹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착화성이 어느 정도인가 이제 그 구별의 그 개념 정도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착화 지연 기간이 길면 노킹이 날 수 있다. 요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염 전파 기간이라는 것이 이제 불이 번져나가는 기간이에요. 이 그래프상에서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정적 연소 기간, 폭발 연소 기간, B에서 C 구간, 여기서부터 급격히 올라가서 압력이 팍 올라간다고. 분사된 연료의 모두에 화염이 이제 전파돼 가지고 이제 순간적으로 꽝 하고 터지기, 불이 꽝 하고 터지는 그 기간이야. 불이 붙기 전까지를 착화 지연 기간이고 그때 이제 쫙 번져 가지고 한꺼번에 불이 팍 붙을 때 이때가 화염 전파 기간입니다. 폭발적으로 연소하기 때문에 신단 내의 압력과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다.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연소 기간이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정압 연소라고 하는데 우리 곁에 보니까 지금 정적과 정압이 같이 나왔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력학적 사이클에 분류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휘발유 자동차 뭐죠? 정적 사이클. 이걸 오토 사이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압 사이클. 이거는 우리가 디젤 사이클. 배웠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가지를. 이거는 정적이고 정압이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두 개 합친 거 뭐? 합성 사이클. 그래서 사바테 사이클이라고 했잖아요. 요것은 고속 디젤. 그래서 자동차에 쓰여지는 디젤 기관들이 고속 디젤이기 때문에 바로 사바테 사이클.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 그래프에서 봤듯이 여기 위에서 조금 전에는 정적 연소라고 그랬고 화염 전파가 그 다음에 직접에서는 정압이잖아요. 그래서 정적과 정압이 같이 합쳐진 이런 것을 우리가 고속 디젤 기관이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에 쓰여지는 기관들은 다 이렇게 이런 연소와 크랭크 각도의 압력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되셨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정적 정압 사이클, 고속 사바트 사이클이다. 그 다음에 후기 연소 기간. 이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터져서 내려오면서부터 약간의 연료가 이제 불이 뭐 한꺼번에 빵 터지고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미련을 갖고 조금 더 타고 있어요. 그때 피스톤이라든가 크랭크 각도는 내려와. 변해. 그때도 압력도 좀 변화지겠죠. 그래서 직접 연소 기간에 연소하지 못한 연료가 나머지 연료 다 태우는 거야. 이제 팽창하는 기간인데 후기 연소 기간이 길어지면 배압이 상승해서 이 배압이 뭐냐면은 배기가스의 압력입니다. 배기가스 압력이 높아지는 거야. 이때 배기가스 압력이 높게 안 와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내보내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 머플러를 떼버리면 돼. 그러면 신속하게 펑 하고 나갈 거 아니야. 대신 소음이 장난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머플러를 두는 것은 소음을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실린더 내에서의 어느 정도 압력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기량에 따라서 기관의 크기에 따라서 머플러의 크기도 결정지어집니다.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엔진이 요만한데 머플러를 크게 만들면 소리는 전혀 안 들릴 거 아니야. 그죠? 성능이 너무 우수하니까. 근데 어떻게 되겠어? 배기가스가 신속하게 못 나가니까 크랭크 축에서 저항이 걸려버리는 거야. 배기 행정 때 밀어내서 가스를 빨리빨리 내보내줘야 되는데 이 배기 머플러가 너무 저항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배압이 엄청나게 커져. 그러니까 피스톤이 배기 행정에서 못 올라가. 그러니까 엔진이 어떻게 되겠어? 멈춰버리죠. 멈춰버리니까 배 가스가 찬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리고 또 반면에 엔진은 엄청나게 크고 성능이 좋은데 배압을 줄이려고 배기 머플러를 요만한 걸 달아놔. 그럼 배기가스는 신속하게 나가서 고속 엔진이 무지하게 성능이 좋아. 소리가 장난이 아니죠. 성능이 못 따라와. 저게 터질 정도로 막 배기가스가 그냥 퍽퍽 나가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엔진의 배기량에 따른 규정된 배기의 용량이 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우리 배기구 공부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배압이라는 것은 배기가스의 압력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배압이 상승해서 열 효율이 오히려 떨어진다. 그리고 배기 온도가 상승합니다. 신속하게 나가지 못하고 압력이 자꾸 높아지면 축적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후기 연소는 짧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좀 질질 끌지 말고 한꺼번에 타려면 빵 터져서 빨리 끝내줬으면 좋은데 연료가 질이 안 좋을수록 절절절절 하고 계속 불꽃이 남아서 이 후기 연소가 길면은 이만큼 안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디젤 기관들은 이 압력과 그 다음에 피스톤 위치, 즉 크랭크 각도에 따라서 연소에 따르는 기간이 있다. 그 기간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디젤에서도 노킹이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죠? 폭발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지 않으면 이상연소가 나타나는데 연료가 화염 전파 기간 중에 동시에 폭발적으로 연소해서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 버리고 또 피스톤이 실린더 벽을 타격하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 노킹이라고 배웠습니다. 가솔린 기관과 똑같습니다. 디젤 노크는 연소 초기에 착화 지연이 길기 때문에 발생한다. 아까 좀 아까 그랬죠. 착화 지연 기간이 너무 길면 노킹이 발생한다.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가솔린 기관의 노킹과 디젤 기관의 노킹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노킹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디젤 노크 방지하는 방법. 착화성이 좋은, 다시 말해서 세탄가가 좋은 연료를 써라. 가솔린에서 옥탄가가 좋은 연료를 써서 노킹을 방지하듯이 세탄가가 높은 연료를 사용해서 착화 지연 시간을 좀 짧게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압축비를 좀 높여주고 압축 온도 압력을 높인다. 일반적으로 20에서 25인데 그러면 한 더 높여줘라. 그만큼 연소실의 설계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압축비를 높게 만들려면. 그러나 디젤에서는 거의 실린더에든 실린더 연소실이 없어요. 그냥 밋밋해요. 거의. 피스톤이 거의 다 있어. 거의 그런 거. 물론 종류를 공부하자 보면 이제 또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조만간에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분사 개시 때 분사량을 적게 해줘서 적게 해준다는 얘기 뭐야? 착화 지연 기간을 좀 짧게 해줄 수 있는 거야. 한꺼번에 많이 넣어주면 금방 오래 타니까 해주고 급격한 압력 상승을 억제해줘야 된다. 그다음 흡입 공기에 와류를 준다.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쭉 내려가면서 흡입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공기만 쭉 들어왔을 때 압축해서 폭발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공기가 막 회오리처럼 돌면서 들어와. 돌면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빨리 전파가 빨리 되겠죠. 그래서 화염 전파에 걸리는 이 기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공기를 와류를 시켜라. 돌려줘라. 그래서 예전에 한 몇십 년 전에는 이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 사이클론이 뭐냐면 흡입되는 공기 흡입구에다가 이 선풍기처럼 날개를 달린 날개 모양을 해가지고 거기다 끼워놔요. 그럼 공기가 들어갈 때 어떻게 하죠? 휙 돌고 들어가겠죠. 이 도는 것이 쫙 돌면서 회오리처럼 돌면서 들어가니까 연소 상태가 좋아져서 노킹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구조는 간단한데 사람들이 보면 이게 뭐 이렇게 뭐 효과가 있을까 하는데 사실 효과는 있다고. 그래서 이게 예전에 엄청나게 비쌌어요. 스테인리스 녹시지 말라 스테인리스를 만들어서 차종별로 나와가지고 흡기 매니폴드 공기 들어가는 공기 닥트에다 그냥 끼워주기만 해. 근데 몇십만 원씩 했었어요. 요즘에는 이거 안 달아요. 요즘에 이거 안 다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생각 있으면 만들어 다세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를 돌려줘서 와류를 일으키면은 노킹을 방지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분사 시기를 알맞게 조정한다. 가솔린 기관에서
점화 시기가 틀려서 노킹이라는 현상은 똑같은 거야. 노즐에서 경유를 쫙 뿜어주는 것을 우리가 분사 시기라고 하는데 그게 뿌러그에서 불 붙여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때 분사 시기도 TDC 전 몇 도에 뿜어줘야 착화 지연 기간, 그 다음에 화염 전파 기간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겠죠. 그래서 노킹이 안 일어날 수 있으니까 분사 시기를 적당하게 조정해줘라. 그 다음에 실린더 벽의 온도를 높게 유지해줘라. 디젤 기관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기만을 흡입해서 압축을 해서 공기 스스로 온도가 높아져야만이 디젤 연료가 들어갔을 때 착화가 돼서 터지는 거기 때문에 이 실린더 벽 자체가 너무 차가우면 온도 올라가는 게 그만큼 낮아지겠죠. 그래서 겨울철에 디젤 기관들이 시동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엔진이 밤새도록 꽁꽁 얼어 있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온도가 막 20도, 영하 10도, 20도 막 이렇게 돼. 그럼 찬 공기가 들어와서 찬 공기를 데리고 들어와서 압축을 해봐야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디젤 기관들은 들어오는 흡입 공기 쪽에다가 이 열이 발생할 수 있는 장치를 둬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열 플러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키를 온에다 딱 놨을 때 바로 시동 거는 게 아니라 그 예열 플러그에서 충분히 예열을 시켜서 공기가 쭉 데워진 다음에 뜨거운 공기로 만들어서 들어와. 그러면 그만큼 찬 공기가 들어오는 것보다 뜨거운 공기가 들어와서 압축을 하니까 더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시동을 걸어주는. 그래서 디젤 기관들이 겨울철을 잘 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열 플러그들이 고장이 났다. 시동 걸기 한참 힘들죠.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흡입되는 입구에다가 불도 지펴보고 신문지에 물 붙여서 막 뜨거운 공기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시동 걸기도 했어요. 요즘 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야. 그래서 이렇게 흡입되는 공기의 온도를 높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 예열 플러그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착화 기간 중에 연료의 분사량을 적게 한다. 같은 얘기예요. 착화 기간 중에 연료를 적게 하면 그만큼 착화 지연 시간이 짧아질 거 아니에요. 불 붙는 시간이. 그러니까 너무 길게 잡아줘도 안 되기 때문에 노킹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분사량을 적게 해줘라. 그 다음에 엔진의 회전 속도를 좀 빨리 해줘라. 빨리 해주게 되면 노킹도 조금 덜 일어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디젤은 아주 고속일 때는 안 나타나요. 이 저속일 때에 노킹이 더 많이 일어나. 디젤들이. 그래서 엔진 RPM을 조금 더 높여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디젤에서 노킹 방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화점이라고 하는 거와 발화점. 지금 계속해서 가솔린과 디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일정한 용기 속에 윤활유를 넣고 가열하면 증기가 발생해서 공기와 혼합이 됩니다. 여기서 윤활유라고 하는 건 이제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합기가 가열 한 개 보면 불꽃이 쉽게 인화되는 이때 가장 낮은 온도를 바로 우리가 인화점이라고 얘기한다. 그때 가솔린의 인화점은 마이너스 42.8도시고 경유는 69에서 88도 정도다. 이 정도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화점이 경유는 높고 가솔린은 낮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근처만 싹 가도 불이 팍 붙어버리는 거야. 그거 알고 계시고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비교할 정도만 되면 됩니다. 발화점이라고 하는 이 착화점은 디젤을 얘기하는 건데 스스로 불이 붙는 거야. 이때 윤활유, 기름을 그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외부로부터 불꽃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가 불이 붙어버리는 이걸 우리가 착화점이라고 하는데 이때 아까 얘기했죠. 350도씨 전후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350도씨나 스스로 350이나 370도 정도 이렇게 되면 그 사이에서 얘가 스스로 불이 퍽 하고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화점, 즉 착화점이라고 하고 인화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솔린 기관, 디젤하고 구별을 해보셨고요. 마지막으로 실화. 이거 사실이 있는 이야기를 실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불화자입니다. 불을 잃어버리는 거야. 태우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거. 불 잃어버린 불이야. 그래서 혼합기가 아주 희박하거나 또는 점화장치 결함으로 인해서 연소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가는 거. 연료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한 개의 사이클을 이룰 때 한 번 폭발을 이뤄야 되는데 혼합기가 너무 희박해갖고 불을 못 붙였어. 그러나 연료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못 붙이고 그냥 배기구로 빠져나가는 거. 잃어버린 불. 실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우리가 후화라고 배웠죠. 후화. 그렇게 빠져나간 연료가 실화로 빠져나간 연료가 축적이 돼봐. 조금씩 축적이 되다가 나중에 한번 뻥 하고 터졌어. 근데 이 불꽃이 나가다가 축적된 그 연료에 불이 붙어버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거 경주형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개조하고 다니는데 길거리 다니다가 정상적인 소리가 아니고 빠방빠방 하고 막 나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게 바로
실화된 연료에다가 이 악셀레다를 조절을 해가지고 불을 후화를 일으키는 거야. 후화. 그래서 불을 그쪽에다 붙여갖고 머플러에서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소리가 빵빵 나죠. 그것이 바로 실화된 연료에다가 불을 붙였을 때 나중에 터지는 거, 뒤로 나가는 거. 그게 후화. 그 다음에 점화시기가 너무 빨라가지고 흡기 밸브가 열렸을 때 혼합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불이 붙어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불이 어떻게 돼? 거꾸로 이렇게 흡기 쪽으로 올라가죠. 토해내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역화. 역화라고 하죠. 그래서 역화, 실화, 후화. 요거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았습니다.